네, 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오늘 ISM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생각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약간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것들, 주요한 것들 보시면 공장 수주가 저번 달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지금 경기가 수축이 되어서 수요가 꺾여야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상황에서 공장 수주가 늘어난다. 이거는 좋은 신호가 아니죠. 자, 그리고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 네, 51.5로 바뀌어버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예측치가 53이었는데 56으로 발표가 되면서 네, 오늘 변동성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죠. 닉 티밀하우스고요. 이 양반이 오늘 또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보시면은 이번 FOMC에 50bp를 올리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신 그 이후에 2월달 FOMC에서 50을 올리느냐, 25를 올리느냐에 대해서 약간 곤란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올해 월스트리트에서 뽑은 가장 신뢰도가 높은 애널리스트로 이름이 알려져 있죠. 오늘 이 양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00일 이동 평균선에 도달을 했으니 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유틸리티, 그리고 경기 방어주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다우존스도 빠지고 나스닥도 빠지고 S&P도 빠지고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맵을 보시면 완전 그냥 다 빨갛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슈가 있어서 좀 많이 빠졌고요. 다른 부분들도 다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그나마 선방한 부분이 있다면 헬스케어 쪽이죠. 색깔이 그나마 좀 덜 빨갛습니다. 유틸리티도 그나마 선방을 했고요.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이쪽도 네, 헬스케어 플랜, 네, 컨슈머 디펜스 쪽도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중에서는 구글, 메타, 애플이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보시면 65로 어제 69였었죠. 조금 내려온 모습이고요. 피어, 익스트림 그리드 여전히 익스트림 그리드죠. 네, 익스트림 그리드, 익스트림 그리드, 뉴트럴, 뉴트럴, 뉴트럴. 그리고 정크본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릴 게 있는데 정크본드가 지금 많이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 덜 빠지고 있는 거는 정크본드 쪽에 정유주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크본드는 지금 많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정유주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 올해 정유주들이 대부분 성과가 좀 좋은 편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약간 희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조업 쪽이나 이런 쪽은 여전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페드 와치 툴입니다. 79.4%, 20% 많이 편중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정사실화됐다고 하니까 네, 계속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50bp가 거의 확정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5bp 가능성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50bp, 50bp, 그리고 금리가 5%에서 5.25%로 유지를 하다가 네, 내년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 좀 볼 건데요. 오늘 TLT 그리고 TMF 많이 빠져서 깜짝 놀라셨죠? 네. 근데 보시면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네. 이거 보시면 아시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가 더 오를 거야라는 공포심에 조금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면 경기 침체는 더 빠져들 수밖에 없다. 어디선가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TMF도 보겠습니다. TMF도 오늘 네, 마이너스 4% 정도로 끝이 났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네, 요 캔들을 보시면 약간 망치 형태를 만들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아래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아직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네, 채권도 선물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었는데 네,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는 되고 있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MFI도 올라가고 있고요. 네,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P 500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네, 200일 이동 평균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네, 이런 하락 추세에 머리를 맞고 내려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클 윌슨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 번, 두 번 정도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을 보고 있죠.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고점을 만들고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네, 경기 민감 섹터죠.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국제 유가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감산 카드가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감산 카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하락하면 감산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네, 빅스 지수 20에 가까이 다가오면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네, 지금 보시면 20을 찍고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주가는 빠진다. 네,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생기기 때문에 네,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단기 국채 금리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물이고요. 네, 금리 기준금리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2년물도 비슷한 모습. 네, 10년물이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20년물도 올랐지만 별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중간중간 언제든 조정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 저는 요 구간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리스크가 덜 하죠. 싸게 사야 리스크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 어떻게 장이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천연가스 시장을 보시면 상태가 심각합니다. 네, 바이든이 철도 노조 파업, 그거 방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가 지금 현재 라니냐 혹한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텍사스에 있는 프리포트 LNG 수출 터미널 정상 운영이 12월 말로 연기가 될 것 같다라는 것까지 합쳐져서 지금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아직 제대로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월달, 2월달에 기온에 따라서 수요에 따른 가격 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 주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3개월물 장단기 금리 차고요. 오늘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지도 모른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마이너스 12%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위험하다라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약간의 반등을 하려는 모습은 보이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렸으면 올렸지 지금 당장 내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주가를 띄우는 것이 좋은 현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연준이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연준이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는 부의 효과 때문입니다.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마치 자신이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희망 회로를 돌릴 때가 아니다. 아직은 더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자,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한번 그냥 이거는 재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차트로 볼 거고요. 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로 가서 이때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서 봉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주가에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신기하게도 일정 부분 맞아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고요. 뭐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갖다 대면 이제 하락의 시작이다. 큰 게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피보나치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저점에서부터 전고점까지 이렇게 찍으시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것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피보나치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주가가 반등하는 타이밍을 한마디로 되돌리는 그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황금 비율이라고 하죠.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요거는 다음에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이 가장 확률이 높은 곳,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1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상태고요. 자, 이렇게만 보실 수도 있지만 엄청 길게 가져가서 대폭락이 나왔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최저점에서 현재까지 엄청난 대세 상승장이었죠. 요 구간을 같이 대입을 해보면 선들이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에서 겹치고 여기 요렇게 나옵니다. 보기 어려우니까 코로나 저점부터 정고점까지는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장기적인 차트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대폭락장이 나온다면 여기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진다면 코로나 전 저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버블이 터지면 어디까지 터질지 전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큰 게 한 방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침체에 지금 빠지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좀비 기업들 연쇄 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저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이 벌어져서 대폭락이 올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라는 것 자체가 경제의 그런 맷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뭔가 하나 일이 터지게 되면 항상 대폭락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연준도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연착륙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약한 침체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중동에서도 갈등이 커지고 있고 중국에서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중국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중국 공산당이 결국에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백기를 들었고, 지금 만약 봉쇄를 풀게 되면 대충 어느 정도 일이 터질까라고 제가 대충 한번 찾아봤는데요. 중국 인구가 14억 인구고요. 자, 그리고 한국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에서 접종을 받지 않으셨던 분들 치명률, 오미크론의 치명률을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1000명 중에 5명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0.005를 곱하면 700만입니다. 중국은 의료시설이 그렇게 한국처럼 잘 되어 있지도 않고 위생 상태도 좋지도 않고 인구 밀집도도 높은 도시들이 많죠. 자, 이렇게 되면 한국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0만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오게 되면 뭐 민심은 악화가 될 게 뻔하죠. 그러면 중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까? 본인들 백신이 물백신인 것을 인정을 하고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을 도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14억 인구를 맞추려면 얼마나 많은 백신이 필요하게 될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장난삼아 용돈벌이로 화이자나 모더나 조금 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종목 추천 이런 건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커피값 한 잔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잘 되면 다행인 거고 안 돼도 뭐 화이자나 모더나는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한번 재미삼아 뭐 공부삼아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